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유학을 준비할 때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돈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유학으로 요즘 손꼽히고 있는 헝가리, 제가 거주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헝가리랑 제가 공부를 했었던 네덜란드, 나름 가성비 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학비만 따지고 봤을 때, 왜냐면 학비만 비교했을 땐 영국과 미국보다는 많이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국가를 비교하면서 동시에 독일과 폴란드 총 4개 국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점 그리고 단점도 싹 다 훑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에게 잘 맞는 국가가 어딘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가 현재 있는 헝가리 유학에 대한 장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학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비싼 학교, 갑자기 요즘 두세 군데 학교가 학비가 오르긴 했지만 그 학교들을 제외하고서는 한국 대학교 학비하고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정부 장학금이 워낙 잘 돼 있어요. 헝가리 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헝가리 외교통상부하고 어떤 공익재단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헝가리 정부 장학금, 즉 스티펜디움 헝가리쿰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장학금 최종 장학생으로 노미네이트 되면 학비 면제, 그리고 기숙사 무료 제공,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제공됩니다. 물론 그 용돈이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되게 감사하잖아요. 제가 현재 이 장학생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와 있는데요. 학비 무료고 지금 제가 있는 학생 기숙사도 제공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헝가리 학생하고 방을 쉐어하고 있는데 이 기숙사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바로 위에 카드 클릭하시면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장학생으로 뽑혔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 지원하시면 잘 되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헝가리 정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뷰 등등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업시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댓글창에 링크 남겨둘게요. 그리고 헝가리 유학의 또 다른 장점은 교통비, 학생 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행자로 여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 3일권 종일 탈 수 있는 교통권이 제 기억으로는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여러분이 헝가리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다 이게 증명이 된다면 10,000원보다 저렴해요. 헝가리 패스라고 해서 헝가리 모든 지역을 갈 수 있는 그 패스가 있는데 학생 할인을 받으면 10,000원이 안 됩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할인이 정말 잘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교통권 외에도 예를 들어서 공공 수영장 혹은 클라이밍장 이런 데 가서 학생 할인 되냐고 물어보면 거의 10이면 8 보통 다 학생 할인이 존재해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여행자라든지 혹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할인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은근히 할인이 많다는 점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살아간다면 헝가리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저렴하고 서유럽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럼 바로 네덜란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덜란드 유학의 장점은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가 아니지만 영어가 너무 잘 통해서 공부하기에도 수월하고 살아가기에도 수월하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인들 자체적으로 워낙 영어를 잘하고 교수님들도 영어를 잘하고 이제 교수님들 라인을 보면 네덜란드인 교수님들도 있지만 종종 미국인 교수님 그리고 영국인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혹시라도 네덜란드 영어권 국가가 아닌데 나 가서 영어 실력 안 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유학의 또 다른 장점은 학비만 두고 봤을 때 다른 거 말고요. 집세 이런 거 다 제끼고 학비만 두고 봤을 때 정말 저렴해요. 영국에 비해 그리고 미국에 비해 네덜란드 내에서 저렴한 학비를 지금 제가 체크해 봤는데 한화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이에요. 1년 기준 학비. 물론 이거는 제가 저렴한 학교의 경영학과 기준으로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학비 그 버젯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독일 유학의 장점. 요즘 독일이 네덜란드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네덜란드가 한동안 학교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그런 거죠. 정부에서 외국인들을 이제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대학교 내에서도 대학원 내에서도 영어를 제공하는 학위 과정들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 독일은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해서 영어 과정을 제공하는 학과 수를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물론 공립학교들은 아직까지 독일어 과정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독일에 위치한 사립대학교들은 영어 과정을 정말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유학 목적지로 고려하셨던 분들은 독일을 염두에 두시면 정말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 합니다. 독일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랑 비슷한 구석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취업하실 무렵, 그러니까 졸업하시기 전에 독일어를 또 배워두시면은 나중에 독일에서 잡을 구하시거나 정착하실 때도 되게 유용하답니다. 이게 독일 유학의 또 다른 장점과 연결되는데 독일어를 배워두시면 여러분 나중에 유럽권에서 취업하실 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덜란드어나 헝가리어가 그렇게 유용하진 않지만 독일어는 유럽 내 취업하실 때는 진짜 유용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까지 놓고 봤을 때 독일 유학의 장점은 영어와 독일어를 배울 수 있다는 이 언어의 장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폴란드 유학의 장점, 단언컨대 헝가리랑 쌍두마차로 학비가 정말 저렴하다는 겁니다. 헝가리보다 더 저렴한 학교들도 몇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헝가리 생활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는 반면 폴란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토탈 유학비를 산정했을 때는 헝가리보다는 폴란드가 진짜 가성비 갑인 유학국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단점 말씀드릴게요. 폴란드부터 시작할게요. 유학 가성비 1위 국가 폴란드. 이 국가의 단점은 아직 한국에 알려진 게 없죠. 그래서 정말 유학 비용이 당신의 유학의 1순위, 우선순위다. 이게 아니고서는 폴란드 유학을 도전하실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막 네임밸류, 간판, 그리고 1위 이런 거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랭킹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그런 특성상 폴란드 유학 이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특히 결과값이 나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걸 따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상을 타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막 사잖아요. 그전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 다 따라가는 한국인들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폴란드 유학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한국인이 발생해야지만 아마도 폴란드 유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들도 많이 없을 거고, 그리고 학교들이 워낙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말해 한국인이 거의 없는 국가는 확실하니까 이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교육 컨퍼런스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바르샤바에서 교육 컨퍼런스, 이런 국제적인 교육 컨퍼런스가 처음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봐서 폴란드 정부도 이제 점차 교육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해외 인재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다음, 독일 유학의 단점. 아마도 독일 유학 가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독일 유학 무료잖아 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서일 거예요. 그쵸? 근데 안타깝게도 독일 유학은 무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무료예요. 근데 독일어를 구사를 못하면 무료가 아니에요. 독일어 과정들만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일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실망감을 주는 큰 단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학비가 무료가 아니에요. 독일어 과정이라고 해도 학비 명목으로 행정비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좀 저렴한 곳들은 몇십만 원이고 좀 비싼 주들은 한 1,200만 원 정도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유학 아예 0유로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점이라는 거. 또 다른 단점은 요즘 솔직히 말해서 유럽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독일이 유독 난민 문제 때문에 더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달리 말해서 여러분들이 독일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다. 그러면 그때부터 독일어를 공부한 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가신다면은 나이스한 퍼펙트한 계획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 네덜란드 유학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집세, 이 미친 집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네덜란드 대학이나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기숙사를 배정받으면 베스트예요. 근데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럴 경우 이제 자기가 알아서 뭐 집을 구한다든지 방을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인 스튜디오를 구할 때 가격이 암스테르담은 2,000유로 정도 잡아야 되고 한 달 렌트비, 그리고 그 외 도시들은 최소 1,500유로 정도 잡아야지 그래도 뭔가 사람답게 살 만한 공간 혹은 부동산이랑 연락을 했을 때 내가 이메일로 뭐 집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버젯을 2,000유로 혹은 1,500유로 정도 잡았을 때. 그치만 달리 말해서 이 집 문제만 해결된다면 네덜란드는 진짜 제가 석사 공부를 했던 나라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퀄리티도 좋아서 석사 졸업생으로서 추천하는 유학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헝가리 유학의 단점은 무엇일까? 일단 교수님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시는 교수님들 반, 아닌 교수님들 반. 그래서 헝가리어 액센트로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어를 하실 때 많이 버벅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 영어 공부하면서 대학교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헝가리 비추입니다. 그런 분들은 애초 그냥 영어권 나라 미국, 영국 뭐 이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치만 달리 말해 영어 잘 구사를 못하시는 교수님들 수업을 들을 때 케어를 진짜 많이 받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제를 내주실 때도 두세 번 확인해 주시고 이메일 같은 것도 보내면 답장을 되게 빨리빨리 보내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대학원 다닐 때 전혀 겪지 못한 일들이에요. 네덜란드에서는 답장 하나 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헝가리 대학원에서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는 교수님들이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들을 저나 저희 대학원 친구들이 그 교수님을 까지를 못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저희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다 수업 시간에 다 전달해 주시니까. 암튼 여러분, 각 나라별로 유학 장점, 단점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잘 비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나라는 어딜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일반 석사 1년, 헝가리에서 연구 석사 2년 공부하고 있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담은 컨텐츠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1:1 유학 코칭 플랫폼 업시에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헝가리 한 달 살기 관련된 영상입니다. 유럽에서 한 달 살면 분명 지루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살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서비스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